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길 바라시나요? 마지막 거처는 말년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에서 죽고 싶다라거나 실버타운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35%가 노년의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점차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노후 기본 생활비는 인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의 경우 월 생활비는 보증금과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는 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일 경우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나 기사에서 실버타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 관심과 환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환상은 피해야겠죠. 또 방송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실제 생활하신 분들 얘기가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텃세도 있고 끼리끼리 모이고 다닐 때 옷도 깨끗하게 다녀야 한다고들 하지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동경은 환상일 뿐인 것이지요.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빈부격차와 성격 차이, 시기 질투, 자랑질, 왕따, 권위의식, 고집불통, 이기주의, 인간관계에서 있을 건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김정희 할머니가 68세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자식들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식들이 모여 정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큰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엄마. 거기에는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긴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가 편한데 갑자기 낯선 데로 이사 가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정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서울 사니까 엄마도 가까운 데 살면 좀 더 자주 볼 수 있고 좋잖아요. 엄마가 가까이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자식들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간곡한 권유로 들어오게 된 이곳은 정희 할머니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실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대해 큰 기대와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실버타운의 브로셔를 보여줄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산책로, 쾌적한 실내 수영장과 매 시간마다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말에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큰딸이 브로셔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좋다, 야. 여기서 지내면서 매일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 심심할 일은 없겠네. 할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쵸, 엄마? 여기엔 엄마 또래분들이 많아서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다양한 활동도 하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래,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몰라. 자식들의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푸른 잔디밭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실제 입주 후 처음 며칠은 낯설긴 해도 휴양지에 온 듯 설레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버타운 문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번에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다네요. 어느 날 점심 식사 중 한 할머니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저희 딸도 박사인데 이번에 대학 교수로 임용돼서 애들 가르치게 됐다고 하네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내 아들은 이번에 또 승진했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임원 됐다네. 일만 늘었지 뭐.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기업이라 억대 연봉이라는데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러한 자랑들이 계속 이어지며 정희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마치 누구 자식이 더 큰 성공을 했는지를 겨루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들끼리의 대화는 항상 누가 과거에 더 잘났는지를 비교하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좀 크게 했어요. 그때 집을 몇 채 사서 지금은 자식들한테도 하나씩 다 해주고 남은 거 몇 개 관리만 하네요. 그 기업 아시죠? 거기 대표랑 저랑 절친이라 자주 만나요. 처음 한두 번의 자랑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반복하게 되니 들을 때마다 피로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심할 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과거에 사는 분들이 많죠.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이룬 것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서로 겨루는 눈치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만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랑은커녕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반복될수록 정희 할머니는 단체 안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정희 할머니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같은 노인이지만 살아온 문화 수준이 은연중에 갈리며 그 속에서 자신이 더욱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일부 할머니들은 은근한 텃세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면 규칙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돼요. 이 시간에는 여기가 우리 자리니까 좀 피해 주셔야 해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에어로빅을 배우러 갔을 때 느꼈던 비슷한 느낌의 텃세가 이곳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자리를 항상 먼저 들어온 자신들이 차지하고 신입 회원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불편한 눈길을 주는 것이죠. 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속할 자리가 없는 듯한 느낌에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과 쉽게 친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자신을 제외하고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를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또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오면 느껴지는 특유의 노인 냄새입니다. 외출하고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의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도
병원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노인들이 모여서인지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마다 나는 그 냄새가 적응이 잘 안 되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말하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매번 같은 셰프의 단체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양을 갖춘 건강식단이라지만 이것도 수개월이 반복되니 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식성이 다르고 아무리 영양 갖춘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듯 몇 달이 지나니 의무식을 다 채우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젠 식사도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정희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좋은 곳에서 지내볼 수 있었지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 남은 인생은 내가 지금껏 살아온 대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어. 자식들은 놀라면서도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엄마 뜻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 정희 할머니는 한 번 더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잘 가꿔진 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할머니의 결정을 확고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여기서는 마음껏 웃고 울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과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속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먹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비록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은 잠시의 인연으로 끝났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가는 곳이라 생각되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먼저 진행된 사회에서 실버타운에서 탈출한다는 노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내 집에서 내가 밥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나이 들수록 끼리끼리보다는 남녀노소 어울렁더울렁 살며 젊은 사람들과도 가깝게 살아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아야 마음도 편하고 제일인 것이죠. 실버타운도 수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외국이라고 더 나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살며 실버타운에서 일한 적 있어요. 여기 미국도 한국이랑 똑같아요. 미국 할머니들도 무리를 지어다니며 남들 험담하기도 하고 왕따 시키고 그래서 자기 방에만 있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나 무리 생활을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는 데는 어디나 이런 일이 생기나 봐요. 긴 여행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눕히며 역시 집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듯 아무리 호텔같이 호화로운 실버타운도 여행이 아닌 내 삶의 공간이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60년 넘게 살아온 환경에서 벗어나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환경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죠. 자신의 성향이 낯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무리지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혼자서도 다양한 활동을 찾아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선택해야만 정희 할머니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버타운이라는 단체 생활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4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되 실버타운에 대한 큰 기대와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의 전원주택을 꿈꾸었던 분들도 막상 가보니 텃세는 심하고 젊은 사람들 구경을 못하고 병원도 없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시죠.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서 제일 편하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늘 아래 천국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초호화 호텔에서 산다고 한들 매일이 행복할까요? 내가 선택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좋은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하고 최대한 마음을 편히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오래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버타운은 기존의 생활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규칙과 생활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다가올 거라 생각하며 단체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는 집에서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더욱 큰 외로움과 고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피하고 나와 결이 맞는 2-3명 정도의 단짝이 생기면 충분히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도 필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입주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실버타운의 큰 장점은 온전히 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귀찮아하며 그동안의 습관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실버타운에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만족감도 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을 피하는 이유와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되 실버타운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는 것. 두 번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 세 번째,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 네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